이번에는 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을 그리는 툴은 이 왼쪽 메뉴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 위치합니다. 혹은 다른 데 좀 위치할 수도 있는데,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리핸드 요 항목입니다. 프리핸드, 투포인트 라인, 베지어, 펜, 비스플라인, 폴리라인, 3포인트 커브,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요거까지가 존재합니다.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투포인트 라인하고 비스플라인,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, 사실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.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프리핸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축키는 F5고요. 선택을 해주면 마우스 커서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뀝니다. 마우스로 드래그를 쭉 해주면 마우스가 지나간 선 모양대로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. 제가 조금 삐뚤삐뚤 그렸어도 조금은 정리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, 그래도 똑바로 만들어지는 느낌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프리핸드 라인은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주로 이제 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펜을 사용할 때 좀 더 유리한 선이고,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설계 툴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삐뚤삐뚤한 선은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, 그래도 좀 정리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면, 이렇게 선이 그려졌으면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F10번 쉐입 모드로 넘어가서 이 노드를 선택을 해주는데, 이 노드 자체를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 정도는 지워줘 주시면 선이 좀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지우면, 만약에 이렇게 지웠는데 모양이 많이 틀어진다 그러면 컨트롤 Z를 눌러서 돌려주시고, 아니면 난 요 선보다는 요 정도 선이 더 좋다 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이 선 같은 경우, 이점 같은 경우에 지우면 선이 완전히 모양이 바뀔 겁니다. 이렇게 이런 선은 지워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. 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더 하고 싶다면 사실은 좀 다른 방법이 있는데, 이 선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노드 추가해주는 버튼을 좀 여러 개 눌러주시면 노드가 많이 생깁니다.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, 이렇게 생긴 노드들을 조금씩 지워주시면, 가령 예를 들면은 이렇게 꺾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펴주고 싶으면 이 노드를 지워주고, 이렇게 이쁘지 않은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지워주시는 방법을 이용해서 노드가 현재 지금 많지만 곡선이 좀 자연스러운 형태가 됐다 싶으면 노드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, 이쪽 상단에는 리듀스 노드인데, 자기가 볼 때, 이 프로그램이 볼 때 조금 난잡한 노드들, 이거는 지워도 선의 모양에 변화가 없는데 좀 과도하게 있는 노드들은 지워줍니다. 눌러보겠습니다. 이렇게 지워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한 노드들은 자기가 정리를 해줍니다. 몇 번 눌러주시면은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. 이런 경우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자면은, 난 여기가 찌그러졌으니까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더 지워주시고, 이 부분도 나는 싫다 지워주시고, 이 부분도 좀 펴주고 싶다 라고 지워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최초에 그랬던 선과 모습은 유사한데 많이 정리된 선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것도 한번 지워볼게요. 네, 좀 달라지네요.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해주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리핸드를 이용해서 이제 펜이 아닌 마우스를 이용해서 선을 최대한 비슷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. 사실 좀 잘 안 씁니다. 그 다음은 직선인데, 제일 많이 쓰죠. 직선, 투포인트 라인.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손을 놓으면 선이 그려집니다. 클릭하고 드래그, 손 놓기. 기본인데, 이거는 우리가 노드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말했던 노드와 노드 사이의 선이 직선입니다. 라인 상태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제가 노드를 하나 추가하고 움직여도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. 그럼 곡선으로 할 거면 요걸 선택을 해서 우측 버튼 눌러서 투 커브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도 되고요. 요거랑 곡선에 대응하는 것들이 요 맨 밑에 있는 3포인트 커브입니다. 똑같이 찍고 선을 그어서 손을 놓는데, 직선은 끝이었잖아요. 요거는 이렇게 중간에 곡선을 할 수 있는 점이 하나 나타납니다. 그래서 선을 선택을 해서 곡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찍고 드래그하고 손 놓으면
곡선,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이 요 3포인트 커브입니다. 그러니까는 2포인트 라인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릴 수도 있고, 3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찍고 드래그하고 놓고 이렇게 손 놔서 커브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 F10 눌러서 쉐입 모드에서 우측 누르면은 투 커브, 투 라인 이렇게 있죠. 똑같습니다. 라인, 여기에서도 커브와 라인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요걸 구분해서 커브를 그릴지 라인을 그릴지 선택하면 됩니다. 선을 다 지워 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베지어, 펜, B스플라인, 폴리라인 이렇게 있는데, 사실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요 베지어랑 B스플라인인데, 요 베지어하고 펜은 똑같은 겁니다.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, 펜 툴을 선택을 해보면 클릭을 하고 손을 놓으면 지금 아무것도 클릭 안 한 상태입니다. 내가 갈 선에, 그려질 선의 모양이 보입니다.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핸들이 생기고, 다시 손을 놓으면 이렇게 선이 모양이 보입니다. 요거는 일반적인 벡터 드로잉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지원하는 펜 툴과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. 이렇게 손을 놓으면 이렇게 되고, 드래그하면 드래그 되고, 그냥 찍으면 직선이 그려집니다. 이런 식으로. 즉 미리 선이 보여지는 게 펜 툴이고, 이걸 지워보겠습니다. 베지어 툴은 클릭하고 손 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하지만 다시 클릭하면 선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클릭하고, 펜 툴과 즉 모양은 똑같은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선이 보이질 않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지어 툴보다는 그 펜 툴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우고 이제 B스플라인 선을 보겠습니다. B스플라인 선인데, 클릭하고 선이 똑같이 미리 보기가 되고, 클릭하고 클릭, 선이 끝나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, 시작한 선과 만나는 클릭이 되면 이렇게 하나의 닫힌 도형이 만들어지며 B스플라인이 종료가 되거나, 아니면 클릭할 때 멈추고 싶으면 더블 클릭, 이렇게 하면은 그리기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기에 사실은 B스플라인하고 그 다음에 베지어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요 B스플라인 선을 쉐입 툴로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절점이 보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요거를 좀 크기를 좀 축소한 다음에 옆에다가 베지어 툴을 펜 툴로 그린 선을 하나 똑같이 놔보겠습니다. 비슷하게 그려보겠습니다. 자, 우측은 펜 툴로 그린 그림이고, 왼쪽은 B스플라인 라인으로 그린 그림입니다. 어떤가요? 왼쪽에 있는 B스플라인이 훨씬 더 곡선이 자연스럽게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. 두 개의 차이를 쉐입 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펜 툴로 그린 선은 오브젝트 항목에서 그냥 커브가 됩니다. 베지어 툴로 그린 B스플라인 라인으로 그린 선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B스플라인 커브라고 나옵니다. 즉 얘는 일반 커브가 아니라 특수 커브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, 이거를 우리가 노드를 이것처럼 임의로 조정하려면은 커브로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적으로 패턴을 만들고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는 요 베지어 곡선보다, 즉 펜 툴로 그린 곡선보다 이 B스플라인 라인으로 그리는 곡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,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노드의 위치인데요.
F10을 눌러서 쉐입 모드로 보겠습니다. 일단은 기본 커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요 커브 어떤가요? 요 조절점이 노드가 선 위에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선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첨예한 요 커스프라든지 스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각진 형태라든지 더 복잡하고 조금 그런 형태는 쉽게 그릴 수 있는데 그냥 약간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선을 그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요 B스플라인을 보게 되면은 조절점이 선 위에 있지 않고 선 밖에 있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렇죠? 그렇다 보니까 조절 폭이 훨씬 큽니다. 즉 아주 뾰족하거나 각이 잡다거나 아주 세밀한 항목을 그리긴 사실 좀 어렵지만 둘이 뭉실하고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큰 곡선을 그리기에는 B스플라인이 훨씬 유리합니다. 만약에 여기 조절점을 추가하고 싶다면 더블 클릭해주면 조절점이 추가됩니다.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 B스플라인 라인은 얇은 플라스틱 판이라든지 플라스틱 자 같은 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꺾어서 만들어낸 라인이라고 한다면 요 베지어 곡선은 얇은 철사를 구부려서 도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얇은 철사를 구부리기 때문에 각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둥글게도 만들 수 있고 뭐 뾰족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마냥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거칠하거나 삐뚤삐뚤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딱 비교하면 좋습니다. 만약에 이런 식으로 B스플라인으로 그림을 다 그려서 완성된 후에 조금 세밀하게 뭔가를 하고 싶으면 이것 역시 우측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 커브 해주면 일반적으로 베지어 곡선으로 변환이 됩니다. 그럼 이때부터는 내 맘대로 이 일부분만 찌그러뜨린다거나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니까 큰 덩어리들은 이렇게 B스플라인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.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지어 곡선보다는 이 B스플라인 라인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 폴리라인인데 폴리라인은 클릭하고 손 놓으면 직선이고 드래그를 하면은 자유곡선입니다. 손 놓으면 직선. 그러니까 프리핸드와 그 다음에 투 포인트 라인 두 개를 합쳐놓은 선 그리기라고 보면 되는데 잘 안 쓰고 그냥 B스플라인이라고 투 포인트 라인을 합쳐서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지 이렇게 프리핸드 툴이 포함된 툴들을 잘 안 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왜냐면은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뭐 설계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총 3개인데 하나는 투포인트 라인 선을 이렇게 직선을 그리는 거, 그 다음에는 베지어 곡선, 펜툴은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B스플라인인데 사실 저는 요 B스플라인하고 투포인트 라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. 사실 이거 두 개면 거의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툴은 잘 안 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 확실하게 이 선들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선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